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다산 선생님의 그 전체 그 행적을 다 그 1년 동안 연구년 때 쓰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양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정민 교수님께서 2006년도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서 좀 자주 읽었던 책이었는데 거기에 말이 있습니다. 쭉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이런 한자어 4개를 가지고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말이 더 오히려 보면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 다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변내 창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례를 참고해서 새 것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그 하지만 그대로는 안 된다. 예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현실에 맞춰서 고치고 실정에 맞게 변경해라. 저는 이게 변내창신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 정의를 좀 제가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얘기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리학하고 생물학이 같이 항상 공존합니다. 특히 이 물리학 쪽은 잘 아시는 그 드론 같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CPS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그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고 이 생물학은 바이오 쪽인데요. 이 유전학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융합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술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고 크게 세 가지의 용어를 쓰는데 다 앞에는 초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이 초가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퍼 컨버전스가 이제 초융합이 되고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초연결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제 초진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노동시장 측면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을 보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감소시켜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까 이런 뜻이고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데가 이제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보시면 공유경제, 뭐 우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미국은 이 산업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온디맨드 경제라고 해서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한편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회원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과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측면을 보고 접근을 하고 있나? 과연 측면이 정말로 존재는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는 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회의에 한번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계셔가지고 사무관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산업적인 측면을 보고 4차 산업혁명을 드라이브 하느냐 혹은 노동시장 측면을 보고 하느냐 했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 상황을 좀 보면요. 이 평가가 제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옥스포드 그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에서 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냐 이제 준비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5위 정도. 최근 이게 16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도 24위입니다. 그닥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그림부터 먼저 좀 보시면요. 딱딱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에서 그 생체 조직 프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자세히 잘 안 보이실 텐데 간입니다. 간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으려면 아주 정교한 그 기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간에 있는 그 바이오 물질들을 합성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발생이 됩니다. 신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어적인 부분들의 그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이 그 필요할 때 물리학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오늘 많이 얘기 나올 그런 내용들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학 기술이나 생물학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그 주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간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세상이 사실 바뀌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간에서 가장 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건 생체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뭐 어떤 뇌사자 이런 분들 사고 나신 분들한테서 받아가지고 고치는 수밖에 바꾸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세상이 변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잘 하는 데는 미국이랑 중국이고요. 한국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성과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리학,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유독 사물 얘기만 나오면은 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넣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융합이란 말이랑 복합이란 말이 뭘까에 대한 건데요. 그 융합이랑 복합을 실제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융합은 둘 이상의 사물이 섞여서 밑에 있는 말대로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진 게 융합이고 복합은 둘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라서 융합이나 복합이나 사실은 융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하나의 성질이 없어져서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뭐 핸드폰만 보더라도 융합기기라고 하지만 뭐가 섞어져 가지고 하나로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융합이라는 말은 밑에 있는 융합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술이란 말을 저희가 생략해서 사실 쓰는 거거든요. 융합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개의 학문 분야가 결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MIT에 있는 미디어랩 교수님이 1979년도에 벌써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로 여겨졌더니 경계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합쳐졌다는 말이 융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그건 어찌 보면은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서로 최대로 내면서 새로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나오는데 한번 그 생각해 보시면은 휘분 유치가 뭘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내가 다루는데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정보를 갈래별로 나눠서 다시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딱 만들면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지 않을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갈래별로 쪼개진 나눈 정보들을 다시 큰 묶음으로 모으고 통합된 하나는 개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말이 휘분 유치라는 말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휘분 유치가 빅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나왔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예전에 여기 이제 회원들께서 많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에는 우리가 테이프 드라이브라고 해서 VHS라고 하는 이제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뭐 카세트 테이프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 마그네틱에다가 그 어떤 자기장 이용해서 쓰는 거라서 이게 필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략 한 2000년도까지도 아날로그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 2002년도가 아날로그 스토리지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딱 거의 비슷비슷한 크기로 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2002년도쯤에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싸져서 그런 겁니다.
메모리, 우리가 PC 안에 쓰는 메모리가 이제 그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PC가 많이 보급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잘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USB로 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들을 조금씩 가져다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2년도부터 한 50대 50.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더 싸지고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2007년도에 벌써 94%, 지금 대략 한 99% 정도, 99 다음에 제가 9가 몇 개인지는 제가 구별을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